죽어도 버릴 수 없는 이유가 있다면서요. 제가 사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좀 시골에서 자라가지고 좀 이렇게 좀 가난했어요, 항상 삶이. 근데 그거를 모르고 그냥 항상 뛰어다니고 막 이렇게 해맑게 자랐어요, 진짜. 그래 보여요. 네, 그래 해맑게 자라가지고 그런 건 하나도 모르는데 그냥 저는 중학교 때부터 뭐 신문 배달 이런 것도 많이 했고 대학교 때도 항상 이제 아르바이트도 해서 등록금 내고 이런 것도 제가 스스로 하다 보니까 이제 그게 이제 몸에 배었는데 서울에 이제 드디어 제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올라왔는데 그때 이제 고시원에 이제 살게 됐어요. 그래서 고시원 생활하는 게 굉장히 여자 혼자 많이 힘들거든요. 그리고 그때 제가 이 자리죠. 여기서 우차사로 데뷔를 했는데 그때도 되게 좀 어려운 상황. 그 고시원 다니면서 여기 발산역이 가깝잖아요. 네. 그래서 항상 밑으로 지나다녔어요. 돈이 없어가지고 고시원비 내기도 되게 빠듯했고 집에 손 벌리는 게 이제 워낙에 그걸 안 했고 집에도 돈이 없고 그래서 이제 혼자 벌어서 살아온 게 이제 버릇이 됐는데 그래도 제 진짜 장점은 너무나 꿋꿋하고 이게 힘들다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그냥 뭐 밝았어요. 밝고 고시원에서 반찬은 안 주는데 밥은 줘요. 밥은 후리하게 이렇게? 예, 쌀을 줘요, 쌀을. 쌀을. 그래서 저는 몰래 저기 안 계실 때 밤에 새벽에 들어가가지고 밥을 그 밥솥이 할 수 있는 양의 최대한을 합니다. 꽉 차게. 그렇죠. 그래갖고 그거를 아침에 싹싹 끓여다가 담아와요. 그래서 이제 저희 동기들이 반찬을 몇 명 갖고 오면 그렇게 해서 밥을 먹고 항상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긍정적으로. 네, 살아왔고 돈을 아껴야 되니까 뭐 그런 식으로 다 살아오고 이러다가 또 제가 사고가 났잖아요. 어젯밤 개그우먼 미녀 삼총사 팀이 탄 승합차가 빙판길에 미끄러졌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내가 왜 이렇게 아득바득 살아왔지? 막 이런 생각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형원 씨 가고 제가 아까 말씀하셨죠. 너무 저도 우울증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약간 꾸준하게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그런 적이 처음이라서 받아들일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고 있다가 형원이가 이제 가고 뭔가 좀 충격이 컸는데 그래도 제가 원체 오뚜기 같은 그런 게 있어서 또 일어났는데 일어나자마자 갑자기 그 형원이 가고 5개월 뒤에 이제 아빠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어떠한 그게 밀려오면서 왜 나는 왜 항상 이래야 되지?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너무나 무서웠어요, 삶이. 다시 내가 일어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약간 바늘공포증이 있어서 주사도 잘 못 맞아요. 근데 그때 갑자기 뭔가 삶을 변화시키고 싶고 해서 제가 성형수술도 이제 턱을 제가 깎았어요. 근데 막 변하고 싶고 내가 아니고 싶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또 다시 복귀를 해서 열심히 하고 있던 우차사도 갑자기 폐지가 되고 사람이 일이 없다는 게 너무나 앞이 깜깜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 인생에서 최악의 절정기가 온 거죠. 그 작년 그러니까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해 초까지. 우차사 없어지면 경제적으로도 너무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항상 월세를 살았단 말이에요. 그 서울 온 날부터 결혼하기 직전까지. 그래서 저는 월세 날이 되면은 막 날짜가 다가오면은 막 노이로제가 걸릴 것 같은 거예요. 막 그 주인 아저씨 막 그런 생각도 나고 그래서 그런 게 너무 싫었고 그래서 그렇게 막 하다가 그때 진짜 최악의 상태였어요. 제가 살아오는 왜냐면 겹치고 막 무슨 일이에요. 아니 왜 나는 좋아지면 안 돼? 나는 좋아지면 안 돼? 막 이런 생각 막 들면서 너무나 막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제가 지방흡입하고 턱을 2가지를 했는데 살이 되게 많이 빠졌었어요. 근데 그런 스트레스로 인해서 살이 13kg가 찐 거예요. 너무나 이게 회복이 안 되더라고, 마음이요. 그래서 제가 좀 나쁜 생각도 심지어 할 만큼 우울증인 거죠? 우울증도 심했고 나쁜 생각이라면 예를 들면 뭐 어떤? 저는 사실 집에 연탄이 있었어요, 항상. 그러니까 사다 놓고 근데 제가 좀 약간 극단적인 생각은. 여려요. 그래서 무서워서 못 하고는 있었는데 아까 조울증 얘기하셨는데 밖에서는 막 이래요. 근데 집에 오면 너무나 그게 막 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진짜 힘들었는데 그래서 정말 저는 다 싫었어요. 사람 만나는 것도 싫었고 8개월을 그러니까 저녁에 시작해서 아침 8시까지 매일 술을 먹었어요. 왜냐면 혼자 무서워서 뭐 어떻게 하지 못하겠고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해갖고 진짜 매일 하루도 안 빠지고 사람들은 바꿔갔는데 그나마 제 주위 사람들이 고마운 게 술은 사줘요. 왜냐면 제가 저렇게 술이라도 먹어야지 되나 보다 싶은 거죠. 그래서
그때 원효 씨가 근데 나타나면 나타나가지고 진짜 거부했어요. 나 왜 다 싫었어요. 근데 한 번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 나도 한번 망가져보자. 왜 사람들 그럴 때 있잖아요. 한번. 그래 저 사람이 개그맨이고 그러니까 개그맨 중에는 가끔 물란한 사람들이 좀 있어요. 망가지는 마음으로 만나는 망가지는 마음으로 나 한번 왜냐면 같은 개그맨인데 개그맨을 네. 사귀고 싶지 않거든요. 근데 한번 망가져보자 이래서 만났는데 너무나 착한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그 진정성과 진실함에 확 빠지면서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저는요, 요즘에 눈 뜰 때요, 매일 저 사람도 매일 같이 기도하지만 눈 뜰 때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우선 저희가 집을 사진 못했지만 전세인게 너무나 월세 노이로제가 없지. 달달이 돈을 안 낸 게 나는 너무 행복하고 저희 집이 25평이거든요. 근데 남들은 좀 어떻게 보면 적다고 할 수 있지만 저는 막 눈 뜰 때 방문 열고 나가면 소문이 있고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야 정말 고난 끝에. 근데 있잖아요. 게다가 말도 안 되게 저 사람이 저한테 너무 잘해줘요. 정말 너무 잘해요. 예, 살면서 매 순간이 뭘 감사해요. 대출 이자 갚아야 되는데. 너무나 나를 귀하게 생각해주고 소중하게 해주는데 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아빠 돌아가시고 너무 많이 힘들었는데 엄마도 힘든데 엄마까지 너무 잘 챙겨주니까 제 진짜 죽어도 못 버릴 제 인생의 은인, 평생 인생의 은인 같은 남자고 정말 아빠가 하늘에서 보내주신 선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너무 많이 하고 그래서 김원효 씨한테 매일매일 감사해요. 저도 잘하려고. 야, 오늘따라 더욱더 선물 같아 보이네. 럭셔리한 어디. 아니 근데 저